이게 엔비디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속고 있다는데 왜 비트랑 이더는 이렇게 매가리를 못 추는지 이제. 근데 비트랑 이더는 크게 많이 떨구진 않았는데 알트가 대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 10% 20% 떨구니까. 그니까요. 맞아요. 이 알트 판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대체? 알트를 팔았으면 뭘 샀을 거 아니에요. 알트 팔고 현금화. USDT를 산 건가? USDT를 사는 게 이제 알트를 파는 거잖아요. 저 뭐 스테이킹 한 거 다 날아가고 뭐 요즘 나오는 거마다 뭐 다들 뭐 시작이 안 좋으니까 매수 심리도 주고 그러는 것 같네요. 뭘 스테이킹 하셨길래 다 날아가신 거예요? 아 저는 안 했는데 아, 주위에서 들어보니까 뭐 웜홀이 제일 많던데 모나드 웜을 노리고 들어갔다가 아주 저점을 찍었다고. 웜을 망했어요. 저 웨어드랍 받았을 때 안 팔고 들고 있었는데 지금 3분의 1 토막 나갔고 아씨 손절했어요 그냥. 아, 그래도 스테이킹 하는 에어드랍 거는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꽁돈인데 왠지 돈 잃은 것 같은 기분은 뭘까요? 그 어차피 기분 잘 꽁돈이. 알죠. 뭔가 이제 돈이 에어드랍에도 생기면은 고점을 기준으로 저의 자산 가치를 생각해버리는 버릇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팔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점점 못 팔게 되는. 그러니까 전고점만 생각하다가 이게 계속 날아가는 거야. 전고점 생각하다가. 항상 다짐은 공포가 왔을 때 사야지라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되지는 않네요. 그죠. 공포가 왔을 때 팔고 장이 좋을 때 사고 이제. 이제 전형적인 개미 심리로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저도 저는 아직, 어쩔 수 없는 개미인가 봅니다. 진짜. 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 그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그저께 아, 하루에 막 반타작이 나더라고요. 이게 하루 만에. DJT인가? 뭔가 나와가지고 뭐 말이 많던데. 아니, DJT도 DJT인데 원래 있던 마가랑 저기 트램프까지 떡나게 했어요. 아직 그 한 하루 만에 막 반타작 나면서. 하, 보든도 마찬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갖고 이제 이거 크립토 끝난 것 같다고 했더니 또 친구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실 알트들이 많이 와긴 했지만 비트랑 이더는 아직도 지금 완전 올타임 하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 또 맞아요. 올타임 하이에서 막 10% 2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알트들은 이렇게 죽어나고 있으니까. 그 저희가 옛날에 그 학습된 게 있잖아요. 비트장이 오고 그다음에 이더장이 오고 그다음에 알트장이 오고 이게 되는데 이게 진짜 좀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알트 종류들도 너무 많아졌고 섹터들도 너무 많아졌고 해가지고 알트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긴 어렵고 그렇게 좀 순환장이 오지 않을까. 돈이 엄청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 지금은 뭐 예, 지금 어때요? 네. 아까 말을 하던 게 그 밈코가 좀 그나마 나은 것 같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제 어제 또 그 일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 아니, 며칠 전에 저 트위터에서 봤는데 위프랑 트럼프 마가 들고 있던 고래들이 엄청 팔았다더라고요. 그 떡락장 주도를 아마 했나봐요, 걔네가. 음, 그래서 이제 고래들이 그냥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구나. 지금 뭔가 이제 막 망했다기보다는 알트로 돈 번 애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려나 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마가는 그 뭐냐 DWF랑 뭐 한다고 하던데 파트너십인가 투자인가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뭘 한대요? DWF가? 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아직도 그리드인데요. 그래요? 하긴 이렇게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은 뭐
횡보잉 셈이에요. BP 이더는. 그쵸. 횡보인 네, 셈인가요? 네, 3월부터 지금까지 그냥 왔다 갔다고. 그 왔다 갔다 크게 이제 알트들이 죽어나는 거죠, 지금. 왔다 갔다에 알트와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그쵸. 레버리지 이제 선물하시던 분. 그리고 사실 저는 알트를 많이 정리했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떨어지고 나서요? 네, 막 엄청 급락이 있기 전날에, 뭔가 쎄해갖고 알트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오, 근데 그때도 이미 떨어지는 중이었는데, 가속도가 엄청 심하지 않을 때, 이미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거 뭔가 분위기 심상치 않다 해서 알트를 많이 정리했는데, 그 다음에 진짜 말도 안 되게 주룩주룩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고라니님이 팔아서. 그러니까 뭔가 저 같은 아, 애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했나 봐요. 이거 느낌 쎄하다 하면서 탑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고래. 근데 뭔가 예. 오늘인가? 봤는데 온체인 데이터는 보니까 단기 개미들이 급격하게 빠졌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 그게 바로 저 같은 애들입니다. 팔고 싶을 때 단체방에 공유해 주세요. 그럴까요? 시그널. 텔 시그널. 인간 지표. 제가 진짜 좀 트레이딩을 잘 못하긴 해요. 그래서 저랑 저만 반대로 하겠습니다. 매매하면은 돈을 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확히 잘 맞추셨네요. 근데 제가 수위를 되게 신봉하고 있었는데 요즘 수위가 성적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어, 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너무 슬퍼요. 그래도 수위 파밍하는 거는 딴 거 넣고 수위를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도 좀 마음이 그래도 더. 이게 제가 제가 원래 수위를 모을 때 2불 찍으면 팔아야지 하고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2불을 갔어요. 근데, 음, 2불 갔으면 이제 10불도 갈 수 있겠다 하고 존버해야지 했더니 이제 반타작이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반타작이 나거든요. 거의 뭐 이게. 그래서 진짜 무섭다. 장기 보유를 생각하자마자 반타작이 나는구나. 알트는 오래 들고 있을 게 못 되나 봅니다. 이번에 GK 싱크 에어드랍 있었잖아요. 좀 그쵸. 네, 유트로님 받으셨나요? 저는, 네, 받았습니다. 한 계정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파셨어요? 보유하셨어요? 저 아직 안 팔았어요. 예. 아직 안 팔았어요? 네,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이 느낌 쎄한 날이었잖아요. GK 싱크 나온 날이 막 떡락장에 나왔잖아요. 이게 딱 그쵸. 예. 최악의 장에 런칭을 한 코인인데 이게 그래갖고 민심도 좀 안 좋았죠. 예. 네, 민심도 안 좋고 장도 안 좋았고 이거는 오늘 못 팔면은 웜을 난다 싶어갖고 이제 바로 클레임 때리고 바로 팔려고 엄청 했는데 이게 TX가 안 날아가는 거예요. 막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안 됐어요. 저도 그래서 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못 파신 거군요. 안 파신 게 아니라. 예, 그쵸. 그때 TX가 날아갔으면 딱 정리를 했을 텐데, 안 되네? 그리고 딱 가격 보니까, 이거 스타크넷이랑 뭐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 좀 너무 까인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냅뒀습니다. GK 싱크가 나왔는데 일단 클레임부터가 엄청 안 됐고 음, 클레임 한 다음에 이걸 거래소로 보내는 TX를 보내는데 그 TX가 안 날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다 TX를 스패밍을 하고 있는지. 그래갖고 제가 막 메타마스크에서 노드를 바꿔가면서 RPC 노드를 바꿔가면서 막 TX 한 100번은 날린 것 같아요. 100번 날린 그때 겨우 빗썸에 보내갖고 겨우 팔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GK 싱크가 스타크넷보다는 잘 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좀, 민심이 스타크넷보다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요? 왜? 왜 이유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스타크넷이 에어드랍을 좀 더 커뮤니티에 많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GK 싱크에 비하면. 그런 거 스타크넷 때도 그 스타크넷에 대한 욕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 스타크넷은 선녀였다. 살짝 이런 얘기하면서 어, 네. 그래요? GK 싱크 누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동안 좀 시비를 되게 엄청 잡은 것 같아요. 시비를 엄청 잡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11한테 안 줬다는 게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안 줬다로 번역이 된 건가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오늘 레이어 제로도 나왔잖아요, 또. 저 또는 체커가 나왔죠. 네네. 오늘 레이어 제로도 좀 파밍 하셨습니까, 이토님? 저 좀 했는데, 다 10일 처리되고, 하나만 받아요. 예, 메인 계정 하나만 받고, 예. 아, 11 처리 당했어요? 예, 다른 거 몇 계정 이렇게 겸사겸사 해본 게 있는데, 그런 건 다 10일 처리 당하고, 어떻게 잡았는지, 메인 어, 계정만 받습니다. 와우. 그렇군요. 저도 레이어 제로는 받긴 받는데 되게 조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굉장히 오래 끌었잖아요, 레이저가. 이거 에어드랍 기대감으로 굉장히 오래 끌었는데, 오래 끈 것만큼 좀 기대감이, 실망감이 좀 크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에어드랍이 언제까지 갈까요? 에어드랍이 끝나려면 그 에어드랍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거 효용 가치보다 좀 더 월등한 그런 앱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음, 이게 조금 늘 생각했던 건데 진짜 좋은 앱이 나와서 그 뭐 에어드랍을 하고 그 앱이 음, 훨씬 좋음에도 다른 앱들을 쓰잖아요. 대개의 경우. 왜냐면 이제 이거 여기는 토큰 났고 다른 데에서는 아직 안 나와서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식으로 음. 좀 되는 게 큰 것 같아서 그걸 좀 넘어서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끝나려면. 에어드랍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주는 지금 사람도 힘들고 받는 에어드랍 사람도 계획을 짜고 힘들고. 있는데 어, 이제 에어드랍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에어드랍을 줘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해도 대개의 경우 욕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 특히 바라는 게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포인트 시스템 돌려야 되고 포인트를 그러면 누구한테 더 많이 줘야 되고 어떻게 포인트 파밍을 하게 해야 되고 포인트 없이 에어드랍 주는 애들은 누구한테 줘야 되고 이런 거를 짜는 게 받을 때는 아무 상관 없었는데 주는 입장이 되니까 되게 생각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오, 어떤 것들이 이제 공급자로서 좀 크게 다르게 느껴졌나요? 일단은 에어드랍이나 포인트를 많이 주려면은 최대한 이제 줬을 때 도움이 되는 애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음, 음, 예, 뭐 에어드랍을 줘서 사실 에어드랍이라는 행위 자체가 마케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거를 에어드랍 줬을 때 그러면은 에어드랍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득이 돼야 되는데 누구한테 줬을 때 득이 될까? 또 음, 포인트 파밍을 시키게 했을 때 어떤 애들한테 어떤 행위를 하면은 포인트를 많이 주는 게 우리한테 득이 되는 행위일까를 계속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음. 당연히 이제 프로토콜 입장으로서는 시비를 걸러내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빡세게 걸러내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게. 아,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또 시빌들이 순수 악은 아닌 게 이 프로토콜에 도움은 돼요. 어쨌든 간에 프로토콜을 막 사용해갖고 넘버를 늘려주는 거잖아요, 이 시빌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막아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너무 뭐 착취를 당해서도 안 되고 적정한 라인을 지켜야 되는 거 같고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 설계하는 데랑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진짜 일이잖아요. 거의 뭐 한 명 전담으로 해도 엄청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개발자도 많이 붙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막 트래킹하고 이러려다 보면은. 맞아요. 포인트 시스템 개발하는 거 자체가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돌리는 것 자체가 일이다. 본진보다 만큼의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일 많이 들어요. 저도 이 선정을 해보니까, 와, 크립토에서 그러니까 제품의 효용성을 이렇게 마케팅하는 거 말고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졌어요.
그죠. 사실 크립토 시장이 오픈 소스 시장이기 때문에 카피하는 게 엄청나게 쉽잖아요, 이게. 응, 응. 컨트랙트도 다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프론트랑 대충에 작동하는 거 보면은 컨트랙트 짜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막 엄청나게 어려운 컨트랙트가 있는 것도 잘 없으니까 카피가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래서 카피하기 쉬운 거를 어떻게 잘 파느냐의 싸움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마케팅 쪽에 엄청나게 공수를 많이 들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정반합이라고 이제 미니진 같이 그러니까 새로운 뉴진스 같은 느낌을 들고 올 프로젝트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다 포인트 하니까 아, 여기서는 뭐 안 할 수도 없는데 또 해도 진짜 득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음, 근데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정말 효자입니다, 효자. 포인트 돌리니까. 그거 런칭하면 쭉쭉쭉 올랐어요? 벌써 런칭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어,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포인트가 정말 효자예요, 이게. 그쵸. 현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당장 내 돈을 안 쓰고 이제 유저를 파밍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유저들은 이 파밍의 끝이 어딘지도 몰라. 근데도 막 좋다고 파밍을 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얘기한 거 끝나면 이제 막 시즌 2 해버리고. 그리고 막 포인트 얼마 벌면 얼마 준다는 약속도 없어. 근데 막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안 하면 바보인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항상 실망하죠. 이제 포인트로 해갖고 런칭했을 때 유저들이 하도 실망하는 이유는 결국 유저들이 당한 거죠. 그 프로토콜. 저희 오늘 팟캐스트 얘기를 그래도 좀 그렇죠. 하고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되게 여러 어려운 가지 얘기인데. 예. 사건, 사고와 뭐 정말 또 크립토의 한 주간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또 이걸 보면서도 아, 세상은 좀 변해가고 있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 에너지와 미국 달러와의 관계를 보면서 사실 저는 처음에 10년 전쯤일 것 같은데 그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혁명적이었던 사건이 여기서도 이제 언급되었던 셰일 혁명. 음, 그래서 이제 미국이 항상 중동한테 발발 기었어야 되는데 그 미국에서 그 셰일 가스랑 셰일 오일 이런 게 발견되면서 아, 원자재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자신감이 어깨가 엄청 뿡뿡해지면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항상 뉴스를 보면은 이 중동과의 갈등 그리고 에너지 문제로 인한 모든 갈등들이 항상 뉴스의 메인 지면을 차지했는데 그 셰일 가스가 발견되고 셰일 오일 발견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기술들 플러스 해 가지고 뭐 캐나다에서는 오일 샌드 그래서 라고 해 가지고 모래 형태인데 이게 석유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초중진류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오일을 어떻게 석유처럼 만들 수 있느냐에 세계가 미쳐 있었던 그 10년 전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저도 이제 업을 옮기고 이런 쪽에 이제 끊고 있다가 그게 이제 다시 좀 꺾인 것 같고 결국에는 또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아니고 자기네 위안화 가지고 석유 그러니까 에너지를 교환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딜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아, 미국 스스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게 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네 나라의 이제 패권이 굉장히 달러로만 에너지 자원이 교환됐던 시기에서 이게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를 되게 위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가지고 아, 이 사람의 관점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결국에는
에너지가 가장 최소의 단위인데 가장 코어한 단위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달러가 얹어 가지고 지금까지 강대국이 되어 왔던 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거를 느끼고 미국에서는 좀 더 ETF나 이제 빨리 크립토 쪽으로 전환하려는 거에 좀 더 정책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을까,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보고 이제 크립토 쪽으로 미국이 밀어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읽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벤크리스에서도 얘를 데리고 와 가지고 어떤 그런 얘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에너지 강의로 그냥 돼 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태까지 저희가 봤었던 사실 그 내용보다는 일반 소비자나 일반 그냥 사람들한테는 더 와닿는 내용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벤크리스에서 이걸 다룬 이유는 그 에너지 패권이 넘어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다시 뭐 셰일 혁명처럼 새롭게 에너지에 걔네들이 주도권을 가져올 게 언제 뭐 핵융합이 어느 정도 선에서 그게 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자기들은 뺏기고 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커버 쳐야 되느냐 뭐 이런 관점에서 크립토랑 연결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큐레이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벤크리스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그 수진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달러가 지금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는 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 사우디도 뭐 중국이랑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랑 다르게 이제 미국이 최대 뭐 수입국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달러의 패권이 이전보다 좀 내려오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누가 계속 국채를 또 사줘야지 이제 달러가 또 받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중국도 팔고 있고 뭐 여러 나라들도 뭐 이렇게 달러를 그렇게 뭐 맹신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크립토 쪽으로 좀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최근에 기사 보니까 테더가 이제 국채 매입하는 거 그 기관 중에 20위권 안에 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뭐 어느 정도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기조가 이 오늘 팟캐스트에 나온 아저씨가 말한 것도 있는데 이제 달러가 너무 프린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해져 갖고 뭔가 에너지 뭐 예를 들면 오일 이런 게 비축하는 게 중요하다 또는 요즘 중국도 금을 엄청 사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달러를 안 믿으니까 달러 대신에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기조는 맞긴 한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러에 대한 이 부정적 여론에 대한 반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움직임인 것 같네요.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하겠다. 그죠. 진짜 누군가 그냥 맘만 먹으면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러를 계속 뭐 많이 찍어낸다고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전 옛날에 본 미드 생각이 막 나거든요. 막 그 해외 아프리카 반군 있잖아요. 반군들 막 이런 애들한테 막 무기되는 무기상 그리는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그랬었는데 그 아프리카 반군 애들이 보면 계속 달러 가지고 오라고 유로도 안 되고 딴 것도 안 되고 달러 가져오라고 엄청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무리 이게 바뀌어도 달러의 위상이 과연 떨어질까? 왜냐면 그런 제일 좀 뭐랄까요? 악랄하고 벼랑 끝에 있는 애들이 원하는 게 사실 진짜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첫 번째로 미드였다는 점과 아, 할리우드의 농간이다.
아니, 믿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쵸. 미국이 지금 중요한 거죠. 미국이 만들었다. 예. 음. 한국이 미제 드라마. 만들었으면 원화를 가져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K 드라마. K 드라마였다면. 아니 K 드라마는 그런 거를 안 팔고 왜 그런 무의식을 왜 주입하지 않은 거지? 아니면은 BTS 앨범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미국이 그 미드의 아프리카 그 시기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미국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 또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런 게 보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 여기 지금 얘네 지금 미국인들끼리도 얘기하는 게 지네 나라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항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 걱정은 늘 하고, 한국도 2008년도부터 나라가 항상 망할 것 같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 그런 인식도 계속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무한 발행하면은 어, 내 돈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어,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점점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느낌?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도 코인으로 이제 국가가 하는 종류의 역할을 사기업에서 코인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무한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되게 많은 그래도 젊은 층 중에 얼마나 코인 거래를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숫자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습득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그냥 딱 비교돼서 연결돼 가지고 생각이 되면은 옛날이면은 사실 눈을 가리고 있을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쪼끔 계몽이 되어 있다? 속일 수가 없다.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지네도 지금 우리 이러다가 여기 오늘 팟캐스트에서도 아르헨티나랑 일본 골 날 수 있다.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흥미롭네요. 미국이 어떻게 될지도. 근데 문제는 미국은 괜찮죠.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갖고 그쵸. 있으면은 무한히 찍어내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중국이랑 이런 애들이 다 받아줬었는데 음. 어느 순간 갑자기 얼마 전부터 이걸 안 받아주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죠. 그 중국이 미국이랑 사이가 틀어지고 하면서 그래? 그리고 또 러시아가 틀어지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면서 미국 애들이 러시아 계좌를 동결시켜버리고 러시아가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달러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뭐 우크라이나한테 주겠다느니 하니까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어이가 없겠죠. 당연히 자기의 자산인데 미국이 마음대로 이렇게 동결을 시켜버리니까.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한테 반기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채권들 이거 다 무용지물 되겠네? 하고 아차 싶을 것 같아요, 되게. 지금 내가 달러를 모을 게 아니었구나. 달러를 모아봤자 미국이 이거를 자기 맘대로 해볼 수 있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달러를 2배를 찍어버리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 가치가 반토막 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달러 자산 같은 거를 동결시켜버리면은 자산이 갑자기 증발해버리는 거고 하니까 미국한테 의존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전 세계가 갖고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의 희망 회로대로라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그 수요가 몰려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은 건지. 어느 정도 몰리고 있는 거 가서 여기까지 온 거죠.